이 알바니아가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네.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까지 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온 나라에 벙커를 짓습니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창한 무기를 만들 돈도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가 갈 길은 벙커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이 나라에서요. 그러면 벙커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연구소장님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구본 연구소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뒤늦게 예전 방송하셨던 것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로 좀 관심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늘이요. 지구본 연구소 탄생 1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야,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한 1년, 앞으로 또 함께할 10년. 어디 광고에서 많이 좀 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어떤 나라로 한번 또 떠나봅니까? 예, 오늘은 어떤 나라를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전혀 모르던 나라인데 네. 갑자기 최근에 한 몇 달 전서부터 정치권에서 이 나라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어느 대륙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나라 이름들을 많이들 말씀하시고 토론회에도 이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국회에서 이름 많이 나올 나라면 어디 뭐 미국은 아니실 테고요. 예, 어디 유럽에 있기는 있는데 네. 유럽에서 한동안 가장 못 살던 지금은 유럽에서 바닥에서 두 번째 정도로 못 사는 못 사는 좀 우즈베키스탄이라. 힌트를 드리면 이제 네. 발칸 반도에 있는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이제 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은 네.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요번에 4월달에 치를 선거 제도가 바뀌었죠. 아 비례 예, 연동형 네. 비례라는 게 이제 네. 등장했죠. 근데 연동형 비례를 하면서 이걸 도입하면 네. 이제 위성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뭔가 이게 왜곡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알바니아 나라 사례를 들어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래서 알바니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위성형 정당은 왜 나왔어? 우리 국회에서 알바니아 제도를 지금 채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 알바니아처럼 된다. 그렇죠. 알바니아처럼 될 수 알바니아처럼 있다라고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반대를 이제 한쪽에서 많이 했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거와 비슷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이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역 의석수를 이제 배분을 하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2005년에 이제 이 위성 정당이 난립을 했어요. 그래서 10개 이제 위성 정당이 난립을 했는데 이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내지도 않고 이제 그 비례대표만 하는 이제 원래 기존 정당이 새롭게 만든 당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정당들이 이제 11석, 7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은 득표를 챙겨가면서 기존 정당들이 이제 그 결국 뭐 합당이나 이런 절차를 뭐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들 뭐 내각제 국가니까 네. 예 이렇게 합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92년도 제도에 보면은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40석,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형태였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위성 정당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역구에는 A당에 투표하세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성 정당들을 만들면서 상당히 민의를 이제 왜곡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 당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제 위성 정당 뭐 창당했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알바니아는 그 이후에 제도를 바꿨어요. 2008년에 이제 부작용이 많다. 부작용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140개 모든 의석을 광역 단위별로 이제 비례대표를 채우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도별로 이제 권역별로 이제 비례대표 그 명수에 따라서 그걸 나눠 갖는. 충남에선 지역구 따로 뽑고 아니요, 지역구가 따로 없이 네. 그냥 정당 득표로 해가지고 그 충남에서 만약에 이제 원래 10석이다 그러면 10석을 이제 그 정당이 득표한 순서대로 70, 30 정당 먹었어요. 네, 그냥 챙겨가는 지역구 의원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갔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라는 거하고 양립을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어느 나라나 쉽지 않은데 네. 자관 이 와중에 갑자기 알바니아라는 정말 야 우리나라에서 알바니아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신문에서 나온 사례가 있을까? 알바니아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한때 제일 가난한 나라. 지금도 이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얼마나 정도. 주세요? 생각보다는 높아요. 뭐 GDP가 뭐 한 5천 불. 아 그래도 유럽이네. 그래도 유럽이죠. 예. 꼴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난 꼴찌가 더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면. 꼴찌는 이 나라는 더 아시는 분이 없을 텐데 흑해 연안에 있는 연안이라고 해야 되나? 흑해 근처에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바다랑은 접하지 않은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몰도바? 예, 몰도바라는 국가가 몰도바는 있습니다. 잘 살 것 같은데 몰디브 옆에 몰디브하고 몰도브하고는 틀린가? 전혀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종격 특위인가 어느 분이 이제 몰디브를 가야 되는데 몰도바로 가서 뭐 이제 이종격 예 어떤 선수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몰도바를 가는데 몰디브를 갔다고요? 이 몰디브를 갔어야 되는데 몰도바를 간. 그래서 몰도바는 이제 한 1,700달러 정도 돼요. 1인당. 예. 몰도바가 아마 그 굉장한 산악 지역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되게 우크라이나랑 루마니아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네. 또 흑해랑 접할 것 같은데 또 흑해랑도 접하지 않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제일 이 유럽에서는 가난한 최빈국이라고 이제 꼽히는 이제 그런 나라고요. 네. 가보고 그 진짜 다음 가기 나라가 힘든 이제 나라인데. 알바니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바니아가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 옆에 네. 아드리아해 옆에. 그렇죠. 이태리 건너편이네. 그러니까 아드리아라고 그러면은 얼핏 어디가 위치인지 잘 모르시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를 생각해 보시고 이탈리아의 오른쪽, 예, 네. 동쪽 편 바다가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보통 그렇죠. 이야기를 이탈리아 합니다. 구두 굽 있잖아. 구두 뒤창. 네. 뒤창에서 쭉 아드리아를 건너면 알바니아가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발칸반도라고 부르죠. 보면 네. 그래서 그쪽이고 그래서 아드리아해랑 이제 접하고 이태리랑 이제 접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우리는 휴가 때 그리스 가서 놀기도 가깝고 이탈리아 가서 놀기도 가깝고 좋네요. 거기 못 살지. 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그리스 같죠? 위쪽에 이탈리아 옆에. 예,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으로는 알바니아 북쪽으로는 이제 몬테네그로, 코소보 예. 이런 동네들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리스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이제 북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네. 북마케도니아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그리스가 있는 예,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면적은 한 28,000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보다 작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만이니까 우리가 네. 한 4분의 1보다 조금 큰 나라 그 정도 되는 나라고 경상남북도 정도. 예 합하면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비슷할 될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작네요. 예 인구는 한 280만 정도 되는 음. 예 그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예,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 뭐 작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 뭐 이런 것도 뭐 규모로 보면 참 아담합니다. 1년에 수출을 한 9억 달러 정도 하고 수입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1년에 30억 달러씩 이제 아니, 그 꼬박꼬박 무역 규모 쌓이는. 그밖에 안 돼요. 예, 와. 되게 작은 나라고요. 뭐 메이드 인 알바니아 뭐 본 적 있어요? 메이드 인 알바니아를 보실 일은 특히 아시아에서는 참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뭘 만들어 팔지? 자라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잘아요? 그렇죠. 의료원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예. 자라 사면은 매일 루마니아니 뭐 이제 예. 이 동유럽에 못 사는 나라들 예, 최근 그런 게 들어서 많거든. 최근 들어서 이제 텍스타일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 하기는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가진 게 많은 나라예요. 네. 알바니아가요? 예, 의외로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큰 삽을 몇 번 드셔가지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뭔가 되게 독특한 그래서 재밌는 나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외교 관계를 찾아보니까 네. 91년도에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동구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한 이후에 네. 수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사관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알바니아의 대사관은 없어요. 수교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옆 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에 있는 나라가 대신해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죠. 그리스 대사관이 알바니아까지 같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진짜 우리랑 안 친하군요. 알바니아는 이제 중국, 예, 중국 대사가 이제 한국 대사까지 겸임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는 그러니까 친했겠죠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예, 북한하고는 그래서 48년에 수교를 하고, 예, 쭉 있다가 92년도에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니까 동구권 붕괴 이후에 서로 대사관 문을 닫았어요. 다 닫아가지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리아에 대사관이 있는데 불가리아가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같이 이제 관할하는 걸로 돼 있고. 알바니아 대사 겸 불가리아 대사. 예, 그래서 알바니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사가 이제 남한, 북한 다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보면은 이 알바니아 국장이라 보통 유럽 국가들은 국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네. 국가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 같은 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아, 심플하네요. 예, 검은 쌍대가리. 검은 독수리. 쌍두는 아니에요. 그 쌍두는 이제 러시아고 이제 이 검은색 독수리를 이제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네. 뭐 독립 투쟁의 어떤 뭐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만 다만 자기들 스스로는 이제 독수리의 나라라고 이제 부르는 어떤 그러한 곳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지역은 발칸반도 자체가 되게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발칸반도가 항상 옛날서부터 화약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평야지대 같으면 강력한 어떤 나라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산이 많다 보니까 골짜기마다 이제 뭐 다른 부족, 그렇구나. 다른 혈연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잘 안 되고 네. 또 원래 산에 계시던 분들이 좀 터프하죠. 산악지대에 계시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고립된 어떤 그런 형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는 이제 동고 서저입니다. 동쪽이 높아요. 동쪽에 이제 보면 꽤 높은 산들이 많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서쪽은 이제 아드리아 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산맥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에너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력 발전에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의 한 98% 정도를 그 수력 발전으로. 수력발전으로 예, 유리하네. 의존하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뭐 코라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한 네. 2,700m 정도 되니까 꽤 오, 높은 산이죠 보면은. 2,700. 우리나라는 몇 메타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뭐죠? 한라산이 이제 1,990m 좀 넘으니까 700. 예, 2,000m 좀 안 되고 백두산이 3,000m 좀 안 되니까 네. 백두산 정도 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악 지역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릉지가 많아요 이 나라는. 네.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도 이제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알바니아 알프스라고 뭐 알프스라는 지명은 이제 어느 나라나 네. 좀 산이 많으면 다 알프스라는 지명을 붙이는 것 우리나라 같아요. 경상도에도 가면 있어요. 그렇죠. 영남 알프스라고 있죠. 아, 그래요? 예. 몰라요? 몰라요. 북옥 하회는 알 거 아니야. 북옥 하와이는 알죠. 영남 알프스라고. 영남 알프스라고 영남 지역에 이제 해발 1,000m 넘는 산들이 쭉 이어진 곳을 네.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제가 행정구역이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지역이 그 지명을 바꿨어요. 알프스 면으로. 진짜로요? 예, 우리나라에서 알프스 면으로 바꿨어요. 툭 던지면 뭐가 확장이 된단 말이야. 최 박사님. 내가 그냥 영남 알프스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알프스 면이 있다는 건 처음 네, 알았네. 알프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꿔가지고 지명을 이제 뭐 바꾸는 일이 많죠. 원래 이제 그 평창 횡계 쪽도 뭐 갑자기 대관령으로 바꾸 대관령면 이렇게 바꾸듯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알프스 면 갑자기 행정구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도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찾아보시면 네. 예, 뜹니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유치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니아는 당연히 이제 동쪽은 춥고 좀 높고 예 그렇고 해변가는 대신 뜨겁고 일조량도 많은 우리 이탈리아 지중해 어떤 변에 보면 휴양도시 삼기 괜찮은 아드리아해.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이제 구릉지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호수도 이제 꽤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보면은 예 그래서 경치 좋겠는데요. 예, 경치 산도 좋고요. 높고 좋을 것 같은데 있고. 진짜. 그다음에 이제 이 뭔가 구릉지고 해발 고도가 높지는 않은데 아마 기후 조건이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 한 2,000m 정도 되는 산인데 여기 이제 빙하가 존재를 해요. 다 있네. 빙하요? 다. 예, 폭포도 있고 예, 빙하가 있고. 존재를 해서 이게 그 최남단 뭐 이제 빙하다 제일 낮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럽 지역에서 보면은 예.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 이탈리아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지역에 이제 빙하가 빙하가 있어요. 예, 뭐 크진 않아요 규모가. 아마 높이 있으니까 추워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습하고 뭐 이제 눈도 좀 자주 오고 이제 그런 지역이니까 아마 존재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호수도 꽤 많아가지고 네. 뭐 이제 발음이 참 어려운데 슈쿠테르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건 뭐 남유럽 최고로 뭐 큰 호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수쿠테르. 슈쿠테르 네. 슈쿠데르 호수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이 있고 발음은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흐리드라는 호수도 있는데 네. 이건 뭐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유럽에서
뭐 제일 오래된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호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옛날서부터 지질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호수가 아니냐. 호수가 뭐 20년 된 호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땅이 들려 올려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호수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꽤 오랫동안 네. 이제 존재한 호수다. 그래서 지도에는 쉬코데르 뭐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예. 아, 예쁜 거 봐라. 예쁘네. 저거. 예, 그래서 뭐 발칸반도에서 제일 높은 호수도 여기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생각보다는 나라 규모는 크지 않은데 네. 갖출 건 다 갖추고. 예, 뭐 높은 산에 빙하에 그다음에 뜨거운 해변에 예뻐. 그러니까 의외로 아기자기한 면이 있는 꽤 예쁠 음. 수 있는 이제 이런 동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네. 그리스를 찾으러 그리스를 방문했다가 그 지역의 어떤 뭐 문화유적 말고 어떤 이제 자연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발칸반도가 되게 독특한 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 알바니아를 들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는데 되게 가보시면은 옛날스럽다. 우리나라 옛날 풍경. 되게 사람 낯설긴 하는데 네. 뭐 정도 많고 이런 뭐 나쁘지 않다. 아까 그 호수 보니까 딱 그 우리 경기도에 있는 두물머리 양수리. 양수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전통적인 호수가요. 근데 호수가 보니까 그 멀리 그 산들이 이제 그 약간 빙하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산정호수 같은데 산정호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위쪽에 있으니까요. 네, 네, 예,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랑 공통점은 이 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꽤나 분명한. 뚜렷한.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굴 위한 사계절이냐. 그렇죠. 사계절 되니까 굳이 이 뚜렷해서 좋을 게 뭐냐. 그 사계절 옷 다 사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그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옷 사느라고 다른 걸 못 아니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LA에서 옷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 그 반팔티에다가 뭐 겉옷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뉴욕 가면 옷 장사 잘 된단 말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 옷들이 비싸고 단가도 세고 그렇죠. 예. 네, 실제로. 확실히 영향이 있군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옷 사느라고 오페라도 못 보러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패딩 하나 사면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반팔만 입고 다니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뉴욕 사람들이 오페라 훨씬 많이 보는데 LA 사람보다. 걔네들은 영어를 잘하잖아. LA 영어 안 돼? 하여튼 영어 잘하는 나라가 잘 살더라고. 질문과 대답이 너무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데 날씨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인데 여름철에는 한 22도, 겨울철에는 한 0도에서 영하 1도.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좋네. 되게 좋죠 보면은. 그렇죠. 아니, 국민소득 낮아도 살만하겠네. 그러니까 그거. 살만할 것 그걸 같아요, 보면은. 사계절이라고 할 자격이 있나?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건 평균이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항상 있죠 보면은. 그 좀 추운 날씨를 찾아보니까 추울 때는 이제 영하 한 29도까지도 내려가고. 예. 이게 평균이니까요. 지중해 옆인데. 네, 뜨거울 때니까 한 44도까지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럼 뭐 자기 예. 있죠. 아니 근데 그 지역별로 저 빙하 있는 데서 그렇죠. 재고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되게 함정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여름 기온 뭐 한 30도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평균이라는 게 함정이 이제 11월 우리나라 1년 강수량 왜 이렇게 요즘에 비가 안 오지 싶었던 해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네. 11월 달에 막 계속 비가 왔어요. 장마처럼. 그러더니 평균 내보니까 거의 얼추 맞아가는 거죠.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씨도 분식 해결을 하는지. 예. 하지만 그래서 이 나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연평균 강수량은 한 1,500mm 정도 되는데 주로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지중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북쪽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3,000mm 이상 비가 와요. 고도도 북쪽에 이제 그 알바니아 알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눈 비가 이제 많이 오는 거죠. 수자원이 풍부하구나. 예, 수자원이 꽤 풍부하고 대신 습하니까 좀 추우면 더 추울 것 같아요. 우리가 몽골 이런 데 가보면은 영하 30도 지금 가시면은 아마 영하 한 20도 정도 될 거예요. 몽골이. 근데 저도 예전에 2월 달 3월 초에 갔었는데 네. 생각보다 견딜만 하네 싶더라고요. 근데 20도예요. 영하. 이상하다 싶었더니 건조하면 덜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더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건조하면 예. 그늘만 그러니까 가도 유럽에 갔을 때 네. 유럽 11월, 12월에 가면 별로 온도는 안 낮은데 스물스물 추운 게. 스물스물 춥고 막 뼈가 그럼요. 예. 홍콩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도가 높으면 확실히 더 추운 것 같아요. 홍콩에 동사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홍콩,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네네. 예. 그래서 이 알바니아가 제가 유명한 게 몇 개 있다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제일 유명한 건 벙커의 나라입니다. 벙커.
전쟁할 때 쓰는 전쟁할 때 거. 쓰는 거. 군인들이 파는 거. 그렇죠. 참호. 우리 정부는 참모보다는 지금 벙커 방카를 몰라요. 이제 왜냐면 공군은 벙커도 없을 뿐더러 골프를 안 치니까. 6.25라고 보통 부르기는 좀 그런데 왜 그게 많아요? 이게 전국에 뭐 얼마나 있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보통 찾아보시면 뭐 20만 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30만 20만? 30만 개라고 하는 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으면 한 70만 개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뚜껑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알바니아 벙커라고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네. 이제 도움 형태의 오. 반구 형태의 이제 벙커들을 이제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예, 전쟁 날 때 이제 그 안에서 총 걸어놓고 싸우기 좋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씩 뚝 떨어진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온막집까지 생겼네. 예, 때로 모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전쟁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요. 근데 왜 이런 거 만들어? 왜 이런 거 있는지를 알려면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바가지 엎어놓은. 예, 그렇죠.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걸렸어. 예, 이거를 이 알바니아가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네.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까지 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온 나라에 벙커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왜? 온 나라에. 왜 짓냐면은 네. 이 알바니아가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발칸반도는 다 나치가 점령을 했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치에 맞서 가지고 온갖 반군들이 등장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빨치산들이 등장해서 이제 독립을 찾기 위해서 자유를 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알바니아는 그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자기네 힘 외국 군대가 개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제 밀어낸 그런 나라예요 보면은. 오. 예. 나치를? 예. 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빨치산의 지도자가 이제 호자라는 이름을 쓰는 이제 이 통치자였는데 이 양반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스탈린주의자예요. 정통 스탈린주의자. 예, 정통 스탈린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되게 친했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보면은. 근데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르시초프나 이런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스탈린을 막 공격을 했죠. 되게 과오가 많고 잘못한 게 많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거의 뭐 소련이랑 단교 수준으로 갑니다. 아, 우리는 이 스탈린이다. 수정주의자들. 이 수정주의자들 이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갑자기 또 친중 노선으로 확 기울어가지고 또 모택동을 또 열렬히 또 찬양하면서 아주 친해집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 또 이제 사망하고 등소평이 들어와서 이제 07 과삼이라고 이제 하면서 모택동 일정 부분 거리를 두자 네. 또 이 나쁜 수정주의자들 하면서 또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리주의자 노스코리아로 갔겠네요. 뭐 그런 편입니다. 노스코리아. 아, 그래서 노스코리아랑 참 수교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그 빨치산 투쟁을 하면서 네. 느꼈던 게 많은 거예요. 전쟁을 해보니까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뭐 생각해 보면 소련 좀 믿을만 했는데 또 수정주의자 나타나가지고 또 확 엎어버리고 뭐 위에 있는 T2도 마찬가지고 이 자식들은 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나라는 없다. 다 지조 없다. 예, 지조가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제 남쪽에 있는 그리스하고는 이제 뭐 예전서부터 계속 좀 티격태격했는데 네. 저 자식들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이제 좀 약간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이제 증세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야 동시에 더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밑에서는 나토가 쳐들어오고 그리스를 앞세워가지고. 북쪽에서는 뭐 유고나 뭐 불가리아 이런 애들이 갑자기 바르샤바 조약 이후 애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를 쪼개먹으려고. 걱정 인형들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다가 꼭 내전이 나더라고. 구테타가 나.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걱정하면 이 양반은 이제 60년대라고 했잖아요. 60년대가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제 집권해서 한창 이제 가던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 힘은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다.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창한 무기를 만들 돈도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가 갈 길은 벙커다. 그 모택동식의 인민전쟁이다. 게릴라전. 모든 국민들이 총 들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빨치산 전쟁을 해보니까 이 발칸반도에 있는 산들이 비도 많이 오고 춥고 습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보면은. 네. 고생 많이 했구나 그때. 예, 당연히 고생 많이 했죠. 산에 그래서 가서 전쟁하면 어렵지.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최후의 1인까지 싸우면서 적을 저지하는 게 살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재택 전쟁. 그렇죠. 집에서 싸우자 이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싸우기는 이제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벙커를. 그래서 벙커를 만들자라고. 곳에? 예. 몇만 호요? 벙커를 한 20만 개 정도 만들었어요. 아, 이게 20만 호 도시
근데 원래 인구가 200몇만이면서요. 280만 정도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의 한 가족 들어가면 벙커. 그러니까 한 가족도 못 들어가요. 한 군사적 2인용 목적이 주로 아니라 한 내수 살리기 아니야 이거. 내수 살리기. 1가구 1주택 1벙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돈이 많으면 뭐 벙커도 만들고 집도 만들겠지만 자원이 이제 제한된 상태에서 이 직경 3m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름 한 3m 정도 되는 이제 벙커를 만들면 거기 한 2사람이나 3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조만하구나. 진짜. 조만한 거죠, 이제 보면은. 텐트네 텐트. 그렇죠. 근데 텐트인데 콘크리트로 만든 이제 텐트죠, 나름대로. 이걸 짓느라고 나라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 비용을 환산을 해보니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프랑스가 옛날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온 국가의 역량을 쏟아서 만든 게 마지노선이잖아요. 마지노선이죠. 네, 마지노 국방부 장관이 만든 마지노선인데 그거의 한 2배 정도. 주택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댐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에서 20년 동안에 쳐들어오지도 아무도 관심 없는. 사실 주변국들은 생각도 없는데 사실 뭐 그리스가 뭐 얼마나 힘이 있어가지고 뭐 위로 쳐들어올 것이며 뭐 불가리아나 위에 있는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였겠죠 보면은. 성장 환경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해 망상인데 이 양반은 이제 원체 국가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호자. 예. 호자 서기장이었죠 이제 보면은. 호자. 이 사람의 이제 이 카리스마적인 이거에 누구도 이의 제기 안 하고 열심히 닥치고 이제 삽들고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나름대로 또 되게 조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콘크리트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든 게 아니고 미리 프리캐스트로 어디에서 이제 미리 다 만들어서 찍어내듯이 쫙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심은 거예요. 이제 기초공사 해가지고 반짝 들어서 딱. 얹어놓고 다시 이제 보강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이제 보면 저런 거 20만 개 만들면 노하우가 생기지. 노하우는 생기는데 아무 쓸데없는 노하우로 이제 된 거죠. 이제 보면 수출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뭐 살자니 너무 좁고 저게 좀 사실 사이즈가 더 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직경 3m짜리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호. 우리 전 이제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개인호보다 좀 큰 사이즈.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 가족에 이제 어른 2명 들어가서 이제 저기서 끝까지 싸우라 뭐 이런 이제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요 테이블 하나 들어가면 딱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녹음실로 쓰면 되겠네. 실용성은 정말 없는 이제 그런 사이즈였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거를 지휘하는 지휘 벙커.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이거 후방으로 가면은 이제 점점 더 커집니다 사이즈는. 예, 그래가지고 뭐 5명, 10명씩도 들어가고 30명씩도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점점 커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온 국토에 대부분 깔려 있는 거는 저런 이제 작은 벙커들이 전국에 쫙 깔려 있죠. 그러니까 뭐 벙커만 있으면 뭐 합니까? 또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 예전에는 12살부터 다 이제 군사훈련 예, 시켜가지고 저런 내 담당 벙커가 어딘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거죠. 그냥 조용히 살면 조용히 이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꽤 도로도 놓고 주택도 만들고 했을 나라인데 지도자의 이제 피해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 국토가 이제 이 벙커로 쫙 깔린. 그래서 벙커라이제이션 뭐 이런 말도 있고. 벙커라이제이션. 벙커화된 거죠 벙커. 그래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지금은 다 버려진.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났어요. 전쟁 날 이유가 없어요. 벙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얘기하겠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저기 가서 저 20만 개 벙커에다 수류탄 하나씩 던져넣어서 저거를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온다. 그렇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 나토나 바르샤바나 누구도 여기를 굳이 가서 얻어야 될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피해 망상으로 이제 저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예전에 군에서 제대하신 분들이 하는 몸이 바쁘면 다른 생각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작업이 많다 군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풀 뽑고 뭐 오늘의 산 오른쪽에 산을 쌓으면 내일은 왼쪽으로 산을 옮기고 그 다음날 풀 심고 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은 좀 들 것 같아요. 국민들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항상 위기 의식 조장해주고 그렇죠. 열심히 콘크리트 비비고 이제 철근 뭐 꼬아서 이제 만들고 하다 보면 프로야구 하기에는 너무 나라가 작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사실 나라가 그게 한 50년대 60년대요? 60년에서부터 80년대까지. 아유 오래도 하셨네. 그러니까 호자가 죽은 다음에 이 양반이 80 몇 년도에 아마 사망했을 텐데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 하고 계속 만든 거죠 보면. 한 20여 년을 20여 년을 열심히 이제 조용히 이제 아무 관심도 없는데 열심히 벙커 만들고. 근데 이 나라는 정말 쳐들어가기 어렵겠다.
들어갈 일도 없긴 하지만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어쨌거나 이제 알바니아는 그래서 그 국제적으로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이 나라에서요. 그러면 벙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관광 자원인데 그래서 실제로 관광 자원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뮤지엄이 있어요. 조금 큰 벙커들은 네. 이제 호기심 차원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래, 그런 된다니까, 그런 그게. 식으로도 개조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좀 크게 만들었으면 아마 여러 개 잘 써먹었을 텐데 네. 너무 사이즈가 작아요. 예. 이게 실제로 이 약간 벙커 박물관 비슷하게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략적 요충지, 뭐 이렇게 만 다리 주변, 뭐 이런 데만 만든 게 아니고 뜬금없이 막 묘지 주변에도 막 있고 왜냐하면 계속 벙커를 지으라니까 네. 이제 중요한 데는 초반에 한 5년 정도 했으면 다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어디다 또 하지?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동네 길 옆에다가 하나 만들기도 하고 되게 뜬금없이 이제 여러 곳에 이런 곳에 있습니다. 아주 전망 좋은 곳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벙커 아트 뮤지엄. 네. 자, 이 벙커로 유명한 예. 알바니아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근에 그 정치적인 예. 이슈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네. 예. 그 부작용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겪은 겪었던 나라 네네. 알바니아 좋습니다. 알바니아에 또 숨겨진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은근히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 그걸 어떻게 좀 이어지는 2부에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시죠. 뭐.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구본연구소 시즌 2 알바니아 편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의외로 3차 산업이 비중이 높죠. 근데 이 나라는 의외로 금융업 비중이 매우 높았어요. 금융이 너무 발달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었어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 차원의 혼지 사기, 다단계 이런 거를 벌입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시즌 2 27번째 시간 2부 알바니아 저희가 지금 벙커의 나라를 벙커의 나라 벙커 부자 나라 예, 벙커 부자. 아, 구경하고 있고요. 네. 역시 두 번째 시간도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과 계속 이어갑니다. 네. 벙커가 많다라고 그러면은 되게 좀 어이가 없잖아요. 보면은. 예. 근데 다만 이 나라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을 몇 번 이제 예, 벙커뿐만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요 이야기는 또 이번에는 또 경제와 또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는데 네. 일단 뭐 경제, 알바니아 경제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있겠죠. 한번 뭐 먹고 살아요, 진짜 여기는? 뭐 먹고 살면 일단 먹고 사는 건 농업이죠, 뭐 보면은. 농업이에요. 예, 당연히. 예. 뭐 먹고 사나 싶으면 대체로 농업이군요. 농업이죠, 보면은. 예. 메이드 인 알바니아 이게 우리 눈에 안 띈다는 건 농업이라는 뜻이죠. 자급자족 그렇죠. 경제. 예, 자급자족 경제고요. 근데 이 나라 농업이 사실 되게 매력이 있어 보여요. 유럽에서 제일 오래전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뭐 네. 유적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고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되게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지역이고 과일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다양한 과일, 그래요? 뭐 과일. 사과, 올리브, 포도, 뭐 오렌지, 레몬, 복숭아 등등. 왜냐면 구릉지잖아요. 우리 과수원도 대부분 약간 구릉지가 되지 평지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 포도밭이 있는 동네가 또 이 지역입니다. 보면 자연? 포도밭. 예, 원래부터 포도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서 야생 포도. 야생 포도. 몇 년도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슬러 올라오면 추정. 기원전 한참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보면. 그래서 빙하 시대가 물러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포도밭이 형성이 된. 그러니까 포도를 키우기 좋은 옛날 이제 그리스나 이런 쪽도 이제 보면은 그렇죠. 예, 포도로 유명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발칸반도니까 예, 이 지역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한 뭐 10,000톤 좀 넘는 이제 와인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산업화 이런 규모는 안 되는데 네. 이 지역에 가서 와인을 드셔보신 분들 표현에 따르면 되게 독특하다. 알바니아 와인. 예, 아. 매우 독특해서 이게 참 다른 나라에 팔리면 참 잘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표준화나 이제 이런 뭐 대규모로 이제 만들기에는 아직 역량이 택도 없으니까 좀 힘든 모양입니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은 이제 로즈마리 이런 거 있죠 보면. 아, 로즈마리. 예, 이런 것들은 생산량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도 꽤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농업에 조용히 종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 나라는 사실 깔고 앉아 있는 게 꽤 많은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네, 깔고 앉았는지를? 예,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 이제 루마니아. 네.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루마니아 그러면 아마 코마네치를 생각하시면 체조 선수 나디아 코마네치. 예, 세계에서 기계 체조에서 처음으로 10점 만점을 받았던 뭐 근데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이 2차 세계 대전 때 되게 중요한 나라였는데 왜 중요했냐면은 뜬금없이 석유가 많이 나요, 루마니아가. 아, 루마니아가. 예, 그래서 이제 히틀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나라고, 미국이나 영국군이 이 동유럽까지 폭격기를 보내서 필사적으로 폭격을 했던 지역도 루마니아인데,
그러니까 발칸반도에서는 당연히 루마니아에 지금도 꽤 많은 석유가 생산됩니다. 예. 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유전이 있는 나라가 이 알바니아예요. 오, 그래서 석유가 예, 매장량으로 따지면 뭐 유럽 최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들 하는데 석유를 캐내려면 뭐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뭐 아니면 없으면은 외국 애들한테 이제 이거 광구권을 팔아가지고 서로 이익을 나눠야 되는데 몇몇 그 석유 메이저들하고 아마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구공산주의가 이제 몰락하면서 안 됐어요? 혼동의 시기에 계약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판매 수익의 한 2% 정도만 이제 알바니아에 돌아오는. 아, 2%요? 예. 뭐 비용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석유를 팔아서 100원이 벌었는데 네. 우리가 여기 시추하고 여기 터미널 짓고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원스톱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남는 거는 한 10원 정도 남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2는 8대 1로. 넣어주고 우리는 8 가져갈게. 뭔가 맞는 것 같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계약을 맺으려면 너희들 들어가는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해 볼게. 라는 절차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진짜 지금도. 10원만 남는지. 예, 진짜 너희가 90이라는 돈을 들였는지. 예. 처음에는 90 들었지만 나중에 거기서 파이프만 꽂아가지고 옆으로 더 가는데 그게 정말 90이 맞아? 이런 거를 검증하고 확인하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누구한테 제3자한테 맡기는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안 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에 뭘 좀 매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나 이제 동구권 붕괴 이후에는 사실은 뭐 국가 체제가 붕괴하고 계약, 무슨 시장, 뭐 경제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여기 도장 찍으세요. 뭐 우리 은행에 가면 잘 모르고 그냥 여기 형광판 칠해놓는데 사인하세요. 그러면 사인하잖아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쨌거나 의외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롬 아시죠? 우리 자동차 뭐 크롬 코팅하면 네네네네. 반짝반짝 크롬 코팅. 예. 각종 이제 그 무기 만들 때도 반짝반짝 은색 예, 나는 크롬 거. 코팅하면은 훨씬 네. 오래 갑니다. 보면은 근데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매장량이 이제 이곳에 있고요. 수출도 꽤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크롬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이것도 대부분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시멘트도 많이 나고요. 최근 네. 들어서는 그다음에 니켈, 뭐 석탄 이런 것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제조업 면에서는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건비가 원체 저렴하고 EU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타일, 의류업이 요즘에 많이 발전을 해서 소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을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의외로 3차 산업이 비중이 높죠. 3차 산업 서비스요? 서비스업? 예, 서비스업. 예, 그래서 전체 36%의 인구가 이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는데 이제 이 3차 산업이 GDP 한 65% 정도를 담당을 하는데 네. 그러면 서비스업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이제 관광일 거고. 근데 이 나라는 의외로 금융업 비중이 매우 높았어요. 금융이 발달했어요? 예. 금융이 너무 발달해서 응.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었어요.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시계를 거슬러 돌려보면 네. 이제 그 동구권이 망했잖아요. 네. 국민들이 다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보냈는데 이 시기에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네. 이제 이 나라는 극단적 이제 어떻게 보면 쇄국주의 나라였다가 갑자기 이제 개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 노출했는데 이때 그 아드리아의 건너편에 있던 이제 이탈리아 네. 마피아 뭐 동구권에 뭐 여기저기 이제 네. 단스럽게 이럴 때 나타나는 마피아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 차원의 어떤 그 폰지 사기 다단계 이런 거를 벌입니다. 정권 차원에? 예, 그러니까 이게 높은 이자를 드립니다. 국가 이제 새로 막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집권한 사람들을 아무것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조달할 수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내가 돈을 달달이 맡기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뭐 2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이걸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국영 뭐 은행 식의 이제 보면은 다단계 회사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돈을 맡기시면 높은 금리 안정적으로 드립니다. 저게 뭐야? 이자를 받는다는 게 뭐지? 했는데 누군가 돈을 냈는데 그냥 실제로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너도 맡기고 나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단계 특히 폰지 사기의 특징이 이제 회원이 늘어날 때는 이제 감당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치. 보면은 예, 아랫돌 빼서 윗돌 뭐 괴구하는 네. 이게 이제 온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돌아갔습니다. 보면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IMF를 맞은 97년에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 폰지 사기가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체 국민이 그 당시 한 330만 정도 됐는데 네. 한 200만 명이 회원인 이제 다단계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 짓을 한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죠. 뭐. 그런 것들이 많았다. 예.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뭐 정권에 조금 줄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권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간 거예요. 뭐 로또도 아니고 왜 그걸 오케이를 해요? 모르니까. 한 번도 그런 거에 걸- 다단계 폰지 사기라는 네. 게 뭔지도 전혀 모르던 애들이니까. 네. 아니 넌 일단은- 무슨 돈을 벌어서 얘한테 이걸 주려고 하니? 라는 질문을 못 해요? 그런 생각조차 그래서- 못 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부가 이제 라이센스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야. 그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업한다는 것도 이제 물론 내세우긴 했습니다. 옛날 공산주의 정권 이것들 뭐 일단 항구들 이런 것들을 외국에다가 임차해서 거기서 보면 임차료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구 동구권에 있는 국영 자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대충 네, 대충 얼핏 들으면 말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이제 부도가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날리는 거죠. 아이고. 전 국민의 그 거의 3분의 2가 회원으로 가입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 푼도 못 돌려받으면 당연히 국민들 눈 돌아가게 됐죠. 보면은 아주 경제가 마비되고 네. 이제 남쪽에서부터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발생하는 거죠. 내전.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으니까 이제 옆 나라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진입을 합니다. 보면은 평화유지군도 아니고 뭔가 이 다단계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각국이 군을 파견하는 이 웃지 못할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거치면서 네. 일단은 총을 내려놓고 아.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당연히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근데 이 후유증이 얼마나 컸냐면 당시에 이제 이 나라가 1인당 GDP가 한 950달러 정도 됐는데 네. 1년 사이에 690달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거품 꺼지면서 경기가 마비돼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30%, 한 30% 정도의 GDP가 그냥 날아간 1년 거예요? 사이에 날아갔는데 다단계 폰지야 이 사람 주머니에서 저 사람 주머니로 옮긴 거니까 돈은 비슷할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착하게 이 사람 날리는 주머니도 저 놈들이 사람 생기니까. 주머니도 주면 되는데 다 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기 운영하는 친구들은 또 인마이 포켓으로 또 수수료 쪽으로 막대한 돈을 또 밖으로 빼돌렸던 거죠. 네. 아 외국으로. 그렇죠. 원래 다단계에서 보면 항상 첫 단계나 상위에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죠. 돈 빼돌리고 뭐 튀고 그러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한때 금융업 비중이 매우 높아서 발칸반도의 금융 중심지를 꿈꾸기도 했으나 예, 정말 그 일장춘몽이라는 표현이 맞는 이제 그런 국가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치가 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많이 놓쳐 보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알바니아가 이런 그 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이 지역을 떠납니다. 알바니아를? 떠나요? 예, 알바니아를 떠나요. 예,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민족들이 막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살고 그러는데 디아스포라에서 제일 유명한 민족은 누가 뭐래도 이제 유대인이죠. 보면은 네. 예,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외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에 못지않은 민족이 이 알바니아 민족이에요. 알바니아 민족은 거의 단일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본국에 있는 민족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가까운 이탈리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가까이 있는 크로아티아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아르헨티나, 터키, 뭐 스칸디나비아 안도도 있고 유럽, 미국에서도 심지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체첸 반군이나 뭐 이런 갈 때도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알바니아 전사들이 나타나고 뭐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싶은 정도로 곳곳에서 이 알바니아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또 자기들끼리 끈끈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좀 이제 어두운 지역에서 어두운 파트에 이제 일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이 디아스포라가 꽤 연원이 깊어요. 그러니까 중세 지역 원래 이 지역은 이제 그리스 정교나 이런 쪽을 믿던 친구들이었는데 15세기를 전후해서 이제 뭐 이제 오스만 투르크 네. 이제 이 지역을 예 이제 이슬람이 점령을 하면서 뭐 아무래도 관대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종교가 다르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떠났대요 이때서부터. 네. 이때서부터 떠나던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냉전 시기에는 뭐 떠날 수가 없으니까 네. 잠시 잠잠하다가 공산 정권 붕괴 이후에
다시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또 떠나고 네. 예. 인구가 그래서 늘지는 않겠군요. 잘. 인구가 이제 저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제가 이 현재 인구가 280만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 다단계 금융 붕괴 금융 이제 사기가 났을 때 그 당시 인구가 330만이었으니까 많이 줄었네. 예, 인구가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이제 디아스포라의 네. 민족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살 수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이제 보면은 여기도 유로 국가긴 한 거죠. 유럽 국가죠. 유럽 국가인데 네. 제일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유럽 차원에서 EU 차원에서 이제 네. 원조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EU 소속 저 회원국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관광업, 그러니까 아드리아의 주변이 되게 이제 명소들이 관광 명소가 많다 보니까 네. 알바니아 역시 이제 해안가 지역들은 상당히 멋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지중해. 지중해 연안 그리고 네. 물가도 싸고 또 그리스 북쪽이고 뭐 이탈리아 이제 동쪽이고 크로아티아 이제 남쪽이고 근데 해안은 없다면서요 나라에서. 해안 많죠. 해안 있죠. 해안이 많아요. 없는 나라는 아까 아까 저 몰도바, 몰도바. 몰도바가 없고 해안 진짜 많을 것 같이 생긴 이름인데 하나도 없는 데가 몰도바. 예. 몰디브. 그래서 관광업에 이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에는 관광객이 연간 한 50만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한 470만, 500만 명 가까이로 이제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가스, 저기 석유도 있고요. 네. 광물 자원도 많고 풍광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0 몇십만 정도의 인구가 아주 뭐 대단히 잘 살겠다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잘 관리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글쎄 벙커만 안 만들었어. 벙커만 안 만들었으면 뭔가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일부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수력 발전이 발달해서 전체 에너지의 95%를 수력에 의존하고 있어요. 전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을 캐서 그냥 다 수출하면 돼요. 자기네들 석유는 내가 수출 안 해도 석탄 이런 된다? 거다 그냥 수출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네. 이제 계약서 쓰는 게 이제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는 그러면은 상당히 또 독특한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그 공산주의 옛날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또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였죠 보면은 네. 이슬람 공산주의 국가라는 상당히 또 독특한 음.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슬람 플러스 공산. 근데 이 나라가 그러면 이슬람 국가냐라고 보면 또 그렇게 보긴 또 좀 애매한 게 전체 국민의 한 58% 정도는 이슬람 대부분은 수니파입니다 보면은 수니파고 그 다음에 뭐 범기독교라고 말하는 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이런 거 합해 보면은 한 17%에서 20% 정도 돼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조사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의문들을 제기한답니다. 이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스 정교에 그는 야 우리만 해도 전체 국민의 20%야 보면은 뭐 이제 로마 카톨릭 쪽에서 야 우리 다 합하면 한 15%는 돼. 그러니까 다 합하면은 전체 국민의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하는데 이 나라의 그래도 참 아름다운 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종교들 가지고 싸우질 않아요. 되게 관대하고 발칸 반도가 그 위쪽에 옛날 유고슬라비아가 민족 종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냉전 이후에 갈갈이 찢겨 날아가면서 끝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네.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지금 7개 나라론가 이제 그 잘라졌는데 이 알바니아는 또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그냥 뭐 그래 너 다르구나. 그랬고 다른 게 당연한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답니다 보면은. 그래서 뭐 꽤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도 전국에 보면은 뭐 성당이 한 700개. 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죠.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뭐 한 500개. 그다음에 한 600개 가까운 또 모스크. 여기 나란히 그냥 서서 서로가 이제 예배드리고 또 뭐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싸워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믿는 게 다르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상당히 관대한. 이걸 벙커만 잘 지어놓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도 상당히 평화롭고 지금까지 그걸로 문제된 적은 없어요. 없었어요. 예,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벙커 짓느라고 그랬을 거예요. 힘이 다 빼져서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우리 지쳐서 그냥 쓰러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보고 있으면은 많은 나라들 싸우는 종교 문제, 민족 문제 이런 거하고는 좀 그러면 지배 세력, 피질 세력을 굳이 나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호사 이런 사람들은 다
무슬림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무종교이죠 보면은. 무종교예요? 예. 왜냐면 벙커가 약간 도움 형식으로 그래 모스크 비슷하게. 원래 도움으로 만들어야 이제 그 튼튼하니까 그랬겠죠. 튼튼하죠. 제일 포탄에 이제 가게 제일 잘 버티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은데 또 사실은 이 발칸반도가 되게 잔인한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발칸반도. 코소보 바로 옆에잖아. 코소보. 왜냐하면 산악 민족들이 되게 이렇게 좁게 살다 보니까 네. 그 낯선 거에 대한 또 거부감도 되게 세고 또 특히나 이제 가족 단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세죠. 그래서 여기는 카눈이라고 그래가지고 카눈, 네. 카눈이라고 이 동네 사람들은 부르는데 이 명예살인 우리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나오죠. 내가 모욕받았어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 피로 응징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면 끝없이 복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친족이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줘야 된다는 그 악습이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공산화되면서 사라졌다가 네. 이제 다시 이제 냉전 붕괴 이후에 다시 오히려 살아나가지고 네. 복수와 복수를 계속 부르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이제 그 구습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알바니아뿐만 아니고 네. 이 발칸반도 전체 발칸반도 남쪽에 좀 남아 있는 이런 건데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특성들이 뭐 세속화라든지 도시화 이런 것들이 아직 상당히 미진전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상대방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명예살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무릎을 빌고 싹싹 빕니다. 그러면 내 쪽을 팔지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다음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명예살인 맞네. 내가 불명예스럽게. 예.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야 돼요. 해외로. 예, 해외로 도망가든지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군요. 예. 아니면 이제 상대방을 이제 싸그리 다 죽여버리든지 이기든가. 이겨버리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자꾸 있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무슨 이제 야생동물 보호하듯이 이제 소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역 내에서 거주하면 들어가면 용서해줘. 또 이제 서로 이거는 절대 금지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 들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명예가 심각하게 하는 거고 이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어떤 이런 취급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야 어떡하냐.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많겠네. 그러니까 그 뭐 약자건 어떻든 간에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모욕을 쟤 모욕당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네라고 하면은 그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이제 그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놈으로 이제 간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얘한테 대해서는 마구마구 다루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내가 칼 한 대로 들고 들어가서 제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던 네. 그러다가 내가 오지 맞아 죽던 최소한 그렇게 죽어도 쟤에서는 그러면 쟤는 용기 있네. 그러면은 야, 네 형이 죽었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동생이 또 가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이걸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국가라는 어떻게 보면은 공권력 사회적으로 폭력을 독점하는 조직이 나타나서 금지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알바니아 정부나 사회가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현대화 근대화 되기는 아직 이제 먼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보면은. 뭐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팽형 뭐 이런 게 있어갖고 큰 가마니에다가 사람을 넣고 삶아 죽이는 그렇죠. 사용 방법이 있었다는데. 가만히? 네. 물 끓여가지고. 가마니 같은데. 예.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삶아 죽이기 아니고 예. 그 가마니 한번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냥. 그럼 넌 이제 이제 사회적으로 너는 이제 죽었다. 명예 사형이죠. 예. 그래서 뭐 족보에도 이름이 안 올라가고. 네. 뭐 그렇게 사람들도 이름도 부르지 않고 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와서 이제 목매달아 이제 자살하죠. 이제. 이리 죽나 저리 죽나 뭐. 근데 더 모욕적으로 죽는.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한편에는 보면 평화롭고 참 이제 따뜻한 마을 공동체 같은데 벙커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뒤에서 보면 또 이런 또 어두운 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행정력이 완전하게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모양이네요. 사실 이런 거를 컨트롤하려면은 이제 경찰력이나 어떤 사회 행정력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 완벽한 이제 행정 통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되는 나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 혹시라도 가시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좀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나라는 수도가 어디예요? 수도 이름이 뭐지? 알바니아? 수도 이름이 이제 티라나입니다. 티라나. 아, 티라나가 아니고 티라나입니다. 티라나. 티라나. 예, 알바니아 수도는 이제 티라나인데 네. 이 티라나에 있는 이제 국제공항 이름을 들어보면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싶을 거예요. 뭐 티라나 국제공항 이렇게 멋대가리 없는 이름이 아니고 네. 이제 마더 테레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보면은 여기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네. 케네디 공항 같은 거구나. 지금 이제 북마케도니아라고 이제 따로 나라가 있죠. 보면은 예. 네. 북마케도니아에 있는 알바니아계 가정에서 태어난 이제 사람인데 마더 테레사가 예, 이게 알바니아인이라고 마더 테레사도 스스로 우리 알바니아라고 왜- 생각을 왜 했고 유고 예, 그러니까 유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발칸반도에 있는데 유고가 분할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언저리죠. 언저리인데 알바니아계였고 그러니까 알바니아 사람들은 다 당연히 자기네 이제 그 성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마케도니아도 자기네라고. 근데 이제 테렌사 수녀도 본인도 알바니아 본인 이제 알바니아 민족 계통이라고 그렇군요.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15길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면은 이제 성인이 된 이제 성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10월 27일 같은 경우는 알바니아 공휴일이에요. 보면은 아, 예. 그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나라에서 제일 분이구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이 알바니아라는 나라를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호자 전 서기장이 아니고 마더 테레사. 예, 테레사지요. 테레사 수녀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캘거리 그렇죠. 빈자의 어머니. 예, 빈자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습니다. 너무나 영향력이 커진 이후에 이게 권위주의적이다, 뭐 조직을 어떻게 이끌었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이고 누군가 저기 가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사람을 가서 돌보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 그리고 그게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움직였고 지금 우리가 뭐 당연히 기부해야지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제3세계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알바니아가 자랑할 만하네요. 자랑할 만한 분이시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뭐 국제공항 이름을 이제 이렇게 붙일 만도 한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보면.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이 유럽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잘 살고 되게 잘 뭔가 정리돼 제조업이 뭐 발달해 있다든지 관광 산업이 탁월한다든지 뭔가 화려한 역사나 왕궁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과 바다 사이에서 네. 정말 열심히 조용히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이제 그 미네랄. 예, 뭐 미네랄 채취하듯이 네. 벙커도 짓고 아 벙커. 예, 수십 년 동안 벙커 하면서 이제 평화롭게 평화롭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살아온 그런 나라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국민들의 교육 수준 뭐 이런 게 고육 수준은 호자라는 사람이 이제 카리스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을 가르쳤답니다. 그 학교를 세우고 예, 그래서 해서. 글씨를 가르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알바니아가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들의 문맹률은 뭐 아주 낮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본 성향이라는 게 국민들이 일정 수준 알아야 뭐 이념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벙커를 지으라고 할 정도의 그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나와라 그러면 당연히 학교 나오는 거고 네. 학교에서 글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너희 뭐 몇 번 벙커로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당연히 또 할 수가 있던 그래서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호자에 있던 이 시대를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좋아해. 가난했지만 꽤 평안했고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뭐 그런 시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군요. 꽤 많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단계 판매 그 폰지 사기에 걸려가지고 다 날려먹고 전재산 날린 것보다요. 예,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나 뭐 옛날처럼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대충 밥은 굶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세상이 너무 갑자기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간다. 네. 좀 동네 똘망똘망한 친구들은 다 바다 외국 건너 나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노인만 남아 있고 그렇겠구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옛 시절에 가난했지만 둘러앉아서 밥 먹고 벙커 짓고 이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서 보면 생각보다 되게 평화롭고 뭐 아담하고 좋아요라고 말할 또 법한 또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제조업이 들어야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뭐 하는 건데 한쪽은 농업이고 한쪽은 또 관광업이라는 또 특수한 지역에 또 몰려서 또 이제 있고
식자층들이 나라를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게 중요하네요. 다 떠나고 나니까 네. 계속 벙커 짓는 정책도 오케이, 뭐 다단계 사기가 흥해도 뭐 오케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지나서 이제 식자들이 다 떠난 거 그런 아니에요? 결과물로 떠나는 거다고 그러니까 봐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식자층들이 떠난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바니아가 제일 못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제일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그럼 따지면은 어딜까요? 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스웨덴,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복지국가. 네. 이런 나라들은 또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가장 젊고 똑똑하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될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 안 하고 떠나서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요. 왜 가냐라고 하면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자극도 없고 너무 심심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어떤 몸이 건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떠나고 성취를 하다 보니까 네. 정작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현재가 이러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남아 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아무 걱정 없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의 또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은 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나 아주 못 사는 나라나 사실은 이제 비슷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알바니아는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따뜻해 보이는 또 그런 모습도 함께 모습도 갖고 있고 있는. 예, 종교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건 또 나름대로 네. 상당히 또 포용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알바니아계 또 누구 있었던 것 같아 미국에서 유명한. 예, 근데 알바니아계라고 해서 해외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빈곤층, 조직폭력배, 뭐 이제 밀수. 왜냐면 어려운데 가족끼리는 끈끈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끈끈함이 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 제일 끝에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알바니아.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제일 끝에 있는 나라를 꼭 가야 되는 건가요? 몰도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알바니아 가신 분들이나 뭐 그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오늘 우리 최주영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한번 갔다 봤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거제도는 알바니아를 따라갈 것인지 잘 정착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가 알바니아는 아니지만 네. 자, 오늘 알바니아 이야기 재밌게 또 들려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